호텔에서 왕궁까지 가는 경로다. 가면서 안내인의 서투른 한국말이지만 왕궁에서의 주의사항에 대한 설명을 들어본다. 자, 여기 왕궁의 관광지인데 모자, 선글라스, 신발, 선크림 준비하셨습니까? 네. 자, 왕궁의 날씨가 덥습니다. 그리고 세계가 꼭 조심하세요. 첫째, 담배 피워하고, 둘째, 쓰레기 안 버려하고, 셋째, 심도 안 됩니다. 이렇게 트윗 이렇게 안 됩니다. 경찰이 항상 잘 보고해서 차분배 벌금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사람 많이 있습니다. 불판 가이드랑 잘 따라오세요. 설명 주의하고 사진 포인트로 많이 사진 찍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내도 구경해 본다. 방콕은 관광객이 런던보다 약간 많을 정도로 세계에서 가장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하는 도시 1위라고 한다. 태국의 수도는 왕조에 따라 달랐다고 한다. 현재의 수도 방콕은 지금의 왕조 라마 1세가 1782년에 천도한 곳이다. 방콕의 정식 명칭은 매우 길어 우리말로 발음하면 67자나 된다고 한다. 태국의 이름 문화는 특이하다. 왕족과 귀족과는 달리 일반 사람은 20세기 초까지 성이 없이 이름만 사용하였다고 한다. 20세기 초에 성 제도를 도입한 후에서야 서양식으로 이름 다음에 성이 오는 형식으로 사용하였다고 한다. 일상에서는 별명을 자주 사용한다고 한다. 그래서 태국인에게 송금할 때는 주의해야 한다고 한다. 차에 있는 현재 국왕의 사진이다. 연차, 오토바이, 택시, 뚝뚝이라고 합니다. 뚝뚝이 소리가 톡톡톡톡톡톡 있어서 이름이 뚝뚝이라고 합니다. 캄보디아도 있습니다. 왕비의 갤러리다. 이 갤러리는 탄원 나차 담는 거리가 시작되는 지점에 있다. 왕비의 갤러리는 태국 왕비의 후원으로 설립되었다고 한다. 왕실의 통행이란 의미가 있는 탄원 나차 담는 거리다. 이 거리는 왕이 거주하던 왕궁과 두시스의 왕실을 연결하는 도로다. 거리 중앙 분리대에는 항상 국왕이나 왕비 사진이 커다랗게 걸려 있다. 8차선인 나차담로는 3개의 길로 구분된다. 보이는 조형물은 태국의 민주화를 상징하는 민주기념탑이다. 1932년 6월 24일 절대왕정을 무너뜨리고 헌법을 제정한 태국 민주화 혁명을 기념하여 세워진 탑이다. 날개 모양을 가진 4개의 탑과 그 가운데에 혁명 중 희생한 사람들을 기리기 위한 일형탑이 자리하고 있다. 보이는 건물은 태국 대법원 건물이다. 노란 건물은 국방부 건물이다. 왕궁까지 가는 경로를 좀 더 자세히 표시한 지도다.
정면에 왓 프라케우 사원이 보인다. 이 사찰은 왕궁 내에 있는 왕실 전용 사찰이다. 에메랄드 사원이라고도 한다. 왕궁을 둘러싸고 있는 동쪽 담장이다. 오른편에 국방부 정문이 보인다. 방콕 도시기둥사원이다. 태국의 전통에 따르면 새로운 도시를 건설할 때에는 신성시하는 도시기둥을 세우는 것이 중요한 단계의 하나라고 한다. 이 도시기둥사원에는 도시와 주민들을 보호하는 수호신이 모셔져 있다고 믿기 때문에 방콕에서 가장 존경받는 영적 유적지 중 하나라고 한다. 대법원 정문 앞을 지나가고 있다. 방콕 국립박물관 앞이다. 단체 관광객들이 대형 버스에서 내리는 것인 것 같다. 단체 관광객들은 이곳에서부터 왕궁까지 걸어가는 것 같다. 현재의 위치와 왕궁 주변을 표시한 지도다. 우리는 이곳에서부터 걸어서 가야 한다. 자, 이제 우리 팀 다 왔습니다. 왕궁을 둘러싸고 있는 서북쪽 담장 모서리다. 왕궁의 북쪽에 있는 길을 따라 가게 된다. 국립 살라방겐 대학교다. 1933년 최초 설립 당시에는 미술대학으로 설립되었다가 1943년에 살라방겐 대학교로 명명되었다. 최초의 학부는 해화 및 조각 학부였다고 한다. 왕궁의 관람을 마치고 나오는 출구다. 멀리 왕궁 관람 입구가 보인다. 대단한 인파다. 먼저 검색대로 가야 한다. 검색대로 가는 길에서부터 왕궁 입구까지 가는 관광객 행렬이다.
여기 건물 아까 대학교 실내학원 유니버시티 하고 저쪽에 불교 대학교입니다. 아, 불교대학. 대학원. 대학원. 검색대에 왔다. 왕궁에 들어가기 전에 보는 왕궁 담장이다. 왕궁 입구다. 왕궁 관람 경로를 표시한 지도다. 이 경로를 따라 둘러보게 될 것이다. 입구에서 정면에 보이는 건물이 왕궁 건물이다. 먼저 가보게 될 왓 브라케우 왕실 사원이다. 서쪽에서 보는 모습이다. 왕궁 내에 있는 왕실 사찰이기 때문에 스님들이 상주하지 않는다고 한다. 잠시 기다리는 동안 주변을 둘러본다. 이곳 왕궁은 1782년부터 태국 국왕의 공식 거주지로 사용되어 온 상징적인 곳이다. 라마 9세 왕은 그의 형인 라마 8세 왕이 1946년 20세의 나이로 의문의 죽음을 당한 이후에 찌라타 궁으로 옮겼다. 그래서 지금은 왕이 거주하지 않고 왕실 특별한 행사나 국가적인 행사 때만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 왕궁 내에 있는 왓 브라케우 사원은 짜끄리 왕족의 시조인 라마 1세가 1783년에 세운 것이라고 한다. 이때부터 모든 태국 왕들은 중축해왔고 높이 받들면서 현재 라마 10세 국왕까지 이어져 내려왔다. 그래서 태국에서는 신성 불가침의 영역으로 통한다. 에메랄드 불상은 1784년 다른 곳에 안치되어 있던 것을 성대한 애식을 치르며 이곳으로 이운하였다고 한다. 왕궁과 에메랄드 사원을 관람할 수 있는 티켓이다. 안내인과 함께 에메랄드 사원 입구로 가게 된다. 많은 사람들이 티켓을 구입하려고 기다리고 있는 것 같다. 티켓을 구입하는 곳이다. 관람객이 너무 많아 밀려가는 느낌이다. 사원 입구다. 정면에 운둔 치료사의 동상이 있다.
불경을 통해서 부처의 주치의로 알려진 인물로 약초를 이용한 태국 전통 의술과 마사지 기술의 창시자였다고 전해진다. 사원을 둘러싸고 있는 해랑이다. 해랑에는 정교하게 그려진 벽화들이 있다. 벽화는 총 170살개 장면이라고 한다. 서쪽 해랑에서 나와 사원 주변을 둘러본다. 부처님의 진신사리가 보관되어 있는 탑부터 가본다. 수호상이다. 사원 내에는 여러 종류의 소상들이 있다. 부처님 진신사리 봉안탑이다. 탑 앞에서 주변을 둘러본다. 관람객들이 사원대를 가득 메운 것 같다. 대장경이 보관되어 있는 장경각이다. 장경각을 둘러본다. 처마에는 바람이 불 때마다 소리가 나는 풍경이 매달려 있다. 계단 양쪽에는 머리가 여럿인 뱀의 모습을 한 나가가 있다. 부사복이 있는 곳으로 가본다. 지금의 왕족의 여러 상징물을 보관한 부사복은 장경각 네 기퉁에 세워져 있다. 자세히 살펴본다. 부사복 앞에서 보는 경내 풍경이다. 판원막이 많이 보인다. 판원막은 부처님께 바치는 꽃꽂이 즉 봉헌을 의미한다고 한다. 이제 역대 왕들의 기념관이 있는 곳으로 가본다. 가면서 주변도 자세히 살펴본다. 역대 왕들의 기념관이다. 안내인의 설명을 들어본다. 관문에 안내에 돌아가신 국왕들 통상 있습니다. 네, 네, 8명 있습니다. 국왕 라마 1세부터 8세까지만 있습니다. 국왕 라마 9세 통상 아직 없습니다. 여기 매년 매일간 열어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자 들어가면 치마만 같이 이렇게 못 가요. 기념관 앞을 둘러본다.
기념관 앞에서 동쪽 문을 중심으로 내려다보는 풍경이다. 동쪽 문 앞에서 역대 왕들의 기념관을 중심으로 주변을 둘러본다. 남북의 황금탑은 남아 1세가 부모에게 바치기 위해 건립한 탑이라고 한다. 남쪽의 탑은 부친을 위한 것이고 북쪽의 탑은 모친을 위한 것이라고 한다. 현재의 탑은 남아 4세가 재건한 것이라고 한다. 해랑 입구다. 해랑을 따라가면서 벽화를 구경해 본다. 입니다. 에메랄드 사원 옆쪽으로 걸립니다. 넓이는 608m입니다. 내용은 인과응보입니다. 인과응보에 대해서 네, 여기 이름을 라마야나입니다. 이 벽화들은 인도 대서사시 라마야나를 기반으로 한 태국의 서사시 나마키엔의 내용을 벽화로 그린 것이라고 한다. 남아 1세는 나마키엔 서사시로 왕권의 정통성을 강화하고 태국만의 고유한 문학 대서사를 창조하고자 했다고 한다. 에메랄드 불상이 있는 프라우보솥 앞이다. 주변을 둘러본다. 이곳은 일반 대중들이 향과 꽃 그리고 곡물을 올리고 소원을 비는 곳인 것 같다. 우보솥 내부에서는 금지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우보솥 내부로 우리는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서 살펴보기로 하였다. 동쪽을 향하고 있는 에메랄드 불상은 녹색 벽옥으로 만들어졌다. 이 불상은 짜끄리 왕조를 상징하는 불상이자 태국의 정체성 그 자체이기도 할 정도로 신성한 불상이라고 한다. 에메랄드 불상은 계절이 바뀔 때마다 국왕이 직접 옷을 갈아입히는 것으로 유명하다. 우보솥 동쪽 앞 주변이다. 우보솥 남쪽으로 가면서 주변을 둘러본다. 그리고 왕궁으로 가는 출구로 가게 된다. 우보솥 남쪽에 있는 종로다. 전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공명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중요한 국가적 행사가 있을 때만 울린다고 한다.
우리가 처음 들어왔던 서쪽 해랑이다. 그 주변도 살펴본다. 이 출구를 나가면 바로 왕궁이다. 현재의 왕은 두시 지역에 있는 찌라다 궁전에 거주하고 있으며 이곳 왕궁은 왕실 행사나 국가적인 행사 때만 사용한다고 한다. 보론피만 궁전 정문이다. 보론피만 궁전은 국빈과 왕의 특별사절이 머무는 영빈관으로 쓰여지고 있어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보이는 건물은 프라마하 몬티안이다. 이곳은 3개의 건물로 이루어져 있다. 국왕의 대관식, 생일 행사와 같은 이벤트 등 행사의 성격에 따라 사용한다고 한다. 짜끄리 마하 브라샷이다. 이 건물은 영국인의 건축가 작품이다. 1882년 남아 5세 때 짜끄리 왕조 100주년을 기념해 지은 건물로 왕궁의 대표적인 건물이라고 한다. 요즘은 적견 장소로만 사용되고 있지만 중앙부는 현재 애국 대사들이 주재국 임명 동의를 신청할 때 이용되기도 하며 종종 애국 사절을 영접하는 연회장으로도 사용된다고 한다. 주변을 둘러본다. 장례식장인 두시마 프라샷이다. 그곳으로 가본다. 두시마하 프라샷 광장이다. 이 건물은 남아 1세가 자신의 시신을 화장하기 전에 안치하기 위해 지은 건물이다. 현재는 왕족이 죽은 후 장례식장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화장은 이 광장에서 한다고 한다. 이제 왕궁의 출구로 가게 된다. 저 사람이 왕궁식관입니다. 장례식장인 두시마하 프라샷 정문 앞에서 사방을 둘러본다.